예, 반갑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영석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진찰료 아마 수가 수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게 작년부터 금년 한 5월 달까지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에 대한 이제 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후속으로 회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조사 결과들이 모두어지면 그러면 내년쯤이면은 아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조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네요. 이게 정말 진찰로 어렵겠다. 나중에 어떻게 이거를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일단 먼저 앞섰습니다. 제가 한 2시부터인가요? 여기 용산역 바로 뒤편에 거기가 무슨 호텔이죠? 자주 행사하는 거기서 저기 의과대학 무슨 그 학술 대회 하는 데를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메인 화두가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했었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현직 다 대학 교수님들, 의과대학 교수님들이죠. 거기서 오늘 나온 결론은 이렇게 손상된 원인이 이 의사들에게 있다 이렇게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받은 느낌은 여러 가지 정책 그런 비효율들이 오히려 이제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이렇게 자꾸 왜곡시키는 그래서 상당 같이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어도 상당한 정도로 인식의 차이가 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았고요. 어떻든 이제 진찰료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칫 정말 한쪽 코끼리 다리만 만지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게 진찰료 왜곡하고 비교해 보니 단위당 시간이 어떻게 되고 또 건당 보상 수준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해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 의료 체계가 다 다르고 현실이 다르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또 이거를 진료 시간을 진찰 진료 시간을 현재 3분 진료라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처럼 10분, 20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 현재 의사 우리가 지금 OECD랑 비교해 보면 오늘 또 자료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내원 일수는 2배 이상 많죠. OECD가 7, 우리가 한 16점 정도 16일 정도 되니까 반면에 의사 수는 다른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3분의 2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업무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나라 특히 OECD에 비교해 보면 거의 3배 이상 업무량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또 계산을 해봅니다. 의사 1인당 매출액이 얼마나 될까 비교를 해봤더니 99.7%가 나옵니다. OECD 평균 대비.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작기 때문에 국민 의료비가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이지 1인당 매출액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더란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 그러니까 어떻든 현실로 보면 의사 수는 작은데 의사 업무량, 그러니까 노동량은 대단히 많은 이런 형태란 말이죠. 또 현재 환경에서 봤었을 때 김영재 선생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행 우리 의료 체계가 거의 상급 병원이 유리한 이런 의원급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증명을 합니다. 의원급이 상급 종합이나 종합 이런 데에 비해서 과연 경쟁력을 현행 체계가 계속된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나날이 의원급의 포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자꾸 그러면 수가만 계속해서 올려달라 해가지고 이게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의료 체계를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한번 다시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 오늘날 환경이 이렇게 지금 몰려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진찰료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얼마밖에 안 되니까 얼마로 올려달라 그렇게 해서 새로 정부에서 올려준다 그래도 그럼 저는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진료과에 따라서 진찰 횟수가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이번 만약에 3차 상대 가치에서 진찰료 수가가 많은 폭으로 변화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진료 과목별로 또 어마어마한 또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이게 올라가는 순간 또 다른 분야 또 반대 현상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틀 속에서 이걸 한번 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진찰료 그냥 단순 이거 넣고 이게 조금 낮은데 지금 2차 상대가치 때문에 회계조사 해본 결과에 의하면 당연히 우리 지금 진찰료 입원료 수준이 원가에 많이 못 미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원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2차 때 기억으로 한 970만 원, 그게 도시 4인 가구 소비자 평균 임금의 3.5배. 이게 과연 적정한 수준이냐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3배로 되면 원가 수준이 훨씬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이게 5배로 책정이 된다면 훨씬 많이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봐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자 하는 내용만 봐가지고 이게 어떻다 이렇게 하면 다른 제3자를 설득시키는데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의료정책연구소, 의협주간연구소 토론회이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가 이제 원하는 해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여기서 좋은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해법이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그럼 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걸 전체적인 틀 속에서 그러니까 의료 체계 지금 현행처럼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자유방임 형태로 마구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머지않아서 손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올 것이고 또 현재 일방적으로 상종에 유리하도록 돼 있는 여러 가지 틀들 이런 것도 일정 부분 지금 이제 커뮤니티 케어니 여러 가지 1차 중심의 방향 전환 이런 것도 같이 모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의협의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현재 의료 체계로서는 더 이상 의원급의 1차 의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체계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접근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 다만 이제 현재 상황들을 다 모두어서 봤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연구자 입장에서 기존 현행처럼 의원, 병원, 상종으로 갈수록 진찰 상대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틀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 전달 체계 합리화 차원에서라도 물론 그걸 바꿔준다 그래서 전달 체계가 정상화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전달 체계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 그러면 이게 진찰료도 한몫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그런 유형별로 차등화된 진찰료는 조금 이번에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이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을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막상 디자인을 하려고 보니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간 단위로 진찰료가 차등이 되면 본인 부담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또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것도 당연히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또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도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3차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진찰료에 대해서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의료 체계를 생각하면서 조금 진찰료 개편을 조금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정리가 되면 일단 1차 의료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조금 옮기고 이렇게 지금 진찰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조금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고요. 여러 가지 오늘 토론 또는 주제 발표 이런 내용들이 제 3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처방료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01년도 진찰료 처방료 통합 그 연구 책임자가 저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하면서 재정 중립을 원칙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그냥 모아가지고 평균 내서 이렇게 가나다군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거기 약 우리 이제 처방 건수가 줄음에 의해서 약 소비량도 조금 줄어들게 되고 상당한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지금도 자부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당시 재정 때문에 시행했던 약 100여 가지의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거의 지금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정책입니다. 이게 당시 차등수과제도 시행됐지만 그것도 2015년에 정비가 됐죠. 자칫 이게 분리가 다시 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굉장히 이제 분리하는 쪽에 조금 유리하게 조금 해주셨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은 아주 정말 예외적인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굳이 진찰료를 이야기하면서 처방료 분리는 저는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